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오늘은 다시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면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잘하면 된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각종 뭐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취업 컨설팅을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면접은 이렇게 하면 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변 분들 중에서 대기업 면접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일 거예요. 그만큼 이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의 기준은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면접에 대한 스킬, 뭐 면접을 잘 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도 대기업에서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당시 질문을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면접관들이 뽑게 되는 사람은 확실히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뽑힐 것을 당연하게 본인이 이미 인정을 하고 왔구나. 자기가 뽑힐 거라는 것을 알고 왔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후보자들은 회사에 대한 직무라든가 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이죠. 이 건설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중간중간 대답하는 요소에 흔히 현직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문구라든가 아니면은 어감, 뭐 표현, 뭐 이런 것들을 간혹간혹씩 써줘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뒷조사를 철저하게 했구나. 이 정도 감이 떨어지면은 뭐 더 이상 뭐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고 인성 질문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친구는 그냥 뽑히는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뽑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친구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착한 친구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말은 좋아서 인성 면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성 면접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는 거의 뭐 소시오패스급 사이코패스를 골라내는 과정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찾는다, 이거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전공 면접도 똑같습니다. 사실 뭐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면접을 볼 때 진짜 물어볼 게 없으면 물 함수비를 물어봐요. 강국수학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도 면접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질문을 내가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던져줘야, 물론 분명히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면접관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접 보러 오시는 취준생 분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분명 준비를 해왔을 테니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든 그게 딱히 면접관의 어떤 의견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뭐 강국수학 모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회사 입사하고 나면은 전혀 쓸 일이 없거든요. 사실 뭐 토목 설계팀을 간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학을 구하고 대기업 건설사에 입사했다고 해서 수학을 구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때 질문을 하지만 그것은 이 친구가 공부를 했을 테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딱 그 정도를 보는 수준인 거지, 이 친구의 역량을 이걸로 판가름 하겠다라고 하는 잣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다시 돌아가면,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판단하는 이 취준생, 이 면접 후보자의 역량의 잣대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우리 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면접관들의 마음을 한 번에 딱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자들이 쓰는 언어를 내가 말하는 도중 스피치에 넣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모모 씨는 우리 회사에 입사 후에 5년 안에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우수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어쩝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 사이에서도 표현법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A가 얘기한 것과 B가 얘기한 것 중에서 A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고서에 쓰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현업에서 현직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결국은 1%와 2% 차이인데 1%도 좋지만 2% 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에 승부수를 줘야 됩니다. 근데 승부수라는 것은 면접 스킬, 말을 잘하는 것, 이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단어
하나의 단어를 던지냐 못 던지냐 그 차이에서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적으로 말 잘하면 면접을 잘 보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은 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청 샤이하고 엄청 내성적인 친구들도 건설에 입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입사를 했냐? 입사 후에 신입사원들과 만나서 이제 멘토링을 한다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이 친구는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로 한 5년 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탑 매니지먼트 경영층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론 뉴스나 이런 것들은 통해서 알았겠지만은 타 지원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포괄적으로 넓게 이해를 하고 있고, 단순히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이 뭘 하는 회사냐, 국내 EPC 컨트랙터입니다, EPC 회사입니다, 해외 플랜트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 회사는 어떤 타겟을 가지고 업무를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10년 뒤의 목표는 이런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요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후보자를 안 뽑을 회사는 없죠.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뭐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절대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철저히 하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뭐 1분 이상 늘어지게 스피치를 하지 마라. 중간중간에 호흡 관리를 잘 해라. 단아까로 무조건 문장을 끝내라. 그리고 나한테 질문한 사람을 항상 쳐다보면서 답변을 해라. 남이 답변을 할 때도 그것을 마치 내가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라. 아주 수많은 면접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면접관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원자가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 본인이 이 직무를 지원을 했으면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 꼭 한 번씩은 나갑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한 번의 질문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면접 평가표에 이 친구를 합격 또는 채용 보류 또는 채용 뭐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이 나눕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면접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더 약간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서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급적이면은 최고 좋은 방법은 현직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배 요즘에 현대건설 요즘에 수주 어디 들어가요? 입찰 어디 들어가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주 어디 하래요? 발전하래요? 아니면 페트로케미칼 하래요? 사우디 아람코는 요즘에 좀 들어갑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어때요? 요즘 주요 경쟁사가 어디예요? 요즘에 현대가 수주에서 계속 떨어지면은 누구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 테크니몽이에요? 아니면 미국의 토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면접 때 확실히 똑같은 길이의 스피치를 답변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면접관이 느끼는 임팩트가 다른 스피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